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대박 맛집 사장님들의 오해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분들이세요. 그냥 개인 가게를 오픈을 했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예상외로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다 보니까 나도 가맹점을 좀 늘려나가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정보들도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상담 요청을 주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오해하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맛집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할 때 오해하는 것들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은 절대 가맹점들과 상생하겠다. 자, 여기서 틀린 말은 뭘까요? 바로 나만은 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본사들이 왜 이렇게 가맹점을 못 살게 굴지? 왜 본사에 욕심만 부리고 있지?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가맹점을 위해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본사를 꾸려나갈 거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가맹점과 상생을 목적으로 시작은 다 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가맹점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만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지금까지 단연컨대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죠. 야, 저분은 욕심이 좀 많구나, 가맹점보다는 자기 수익부터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으셨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두가 가맹점과 본부는 상생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맛집 사장님이잖아요.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뜻이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올 테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맛집 사장님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큰 오해인 거죠. 사업의 구조가 완전 다른 구조예요.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안 하던 공부를 해야 되고, 안 하던 분석을 해야 되고, 안 하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 몸을 갈아 넣어 가지고 2호점, 3호점 내는데 최선을 다해요. 정말 잠도 안 자고 2호점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일을 도와주고, 어떤 경우는 내 본점은 내팽겨치고 2호점, 3호점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는 분 계시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오해인데, 그렇게 하면 본점도 망하고 가맹점도 망해요.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건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점을 할 때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을 1부터 10까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게 물류, 영업, 부동산, 가맹사업부, 세무관계, 디자인, 마케팅. 자, 이런 것들을 내 매장을 운영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 세 번째. 물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세요. 이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가맹점 2개, 3개, 4개, 10개, 100개 오픈을 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물류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큰 오해입니다. 지금은 하던 대로 하고 나중에 단계별로 조금씩 물류를 만들어 나가야지, 조금씩 물류의 가격을 측정을 해야지, 계산을 해야지, 마진을 만들어야지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 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1시간가량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물류는 나중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개설 비용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해요. 가맹비를 100만원 할지 500만원 할지 1000만원 할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기도 쉬워요. 그런데 물류는 처음에 만들어둔 그 물류가 나중에 조정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맹점에 쌀 20kg를 5만원에 공급을 하는데 나중에 이 5만원에 공급하는 걸 5만 500원에 공급을 한다. 그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100원, 200원에 굉장히 예민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물류를 세팅하고 나중에는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상표는 출원만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가맹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상표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될까요? 상표 출원만 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고 상표 신청만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만들 수가 있고 정보공개서를 만들 수 있으면 가맹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오해예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됩니다. 출원 번호만으로도 가맹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등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출원만으로 가맹 계약을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가맹 사업이 잘 돼버렸어요. 자, 상표는 신청만 했고 그 신청 번호, 출원 번호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10개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개점 만들고 나니까 상표 등록 날짜가 나왔는데 상표가 거절이 돼버린 거예요. 상표 안 돼. 너의 상표는 상표가 될 수 없어 라고 특허청에서 거절 통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가 거절이 됐는데 그 상표로 간판을 만들었겠죠. 그 간판에 내 상표가 다 들어갔는데 등록이 거절이 됐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칫하면 간판 다 갈아야 돼요. 10개 붙어있는 모든 간판들을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표로 간판이 다 달려 있는데 남의 상표에 침해가 되어서 너 간판 그거 뭐야? 다 내려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맹점과 본사는 같은 편이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데요. 가맹점과 본사는 당연히 같은 편이죠. 같은 브랜드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같은 편인데 지금 이 영상은 정말 프랜차이즈 본부를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는 정말 저한테 오시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볍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맹 사업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나의 가장 큰 동반자는 가맹 점주님 1, 2, 3, 4, 5점이세요. 그런데 나의 가장 큰 적도 1, 2, 3, 4, 5점이세요. 이유는 첫 번째가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다. 디테일한 레시피라든지 원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죠. 두 번째로는 본사를 업신여겨요. 왜냐면 우리는 같이 커왔으니까. 그러면서 본사를 많이 공격하는 분. 제가 31살에 제 본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가맹점 1호점, 2호점, 3호점 점주님들은 평균 연령이 50대셨어요. 그분들은 항상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명령을 했었어요. 제가 본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분들이었어요. 더 디테일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오해 여섯 번째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악덕 기업이다. 이 부분도 근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아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님들 중에서 잘 나가는 대표님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윤리적인 분들이셨어요.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는 것은 가맹점의 수익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는 가장 나쁜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떤 본부일까요? 가맹점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본부? 물론 그것도 나쁜 본부일 수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나쁜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떤 본부인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고 가맹점은 나 몰라라 하고 폐업해버리는 본부.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충 정리를 해버리면 가맹점들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고아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개발해주지 않고 아무도 디자인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가치도 없어져요. 가장 나쁜 본부는 없어져 버리는 본부예요. 제가 만났던 프랜차이즈 본부의 대표님들은 항상 가맹점과의 상생을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잘 되면 본부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가맹점이 잘 안 되면 본부는 무조건 잘 안 돼요. 가맹점이 잘 안 되는데 본부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항상 가맹점을 생각을 해요. 간혹 금융회사들이 본부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먹고 빠지는 본부들도 있긴 한데 창업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내 브랜드는 내 자식 같거든요. 정말 가맹점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가장 나쁜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회사다.
아니에요. 가맹본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필수이면서 또 능력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본부는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가지고 가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수익 구조도 만들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본부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망해버리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7가지였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